최근 미국에서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저지른 미국 남성이 약 1조 6천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온 이유는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전보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성격에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기능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처벌 기능과 장래에 유사한 불법 행위를 예방 또는 억제하고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액을 피해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불법 행위를 고발하도록 유인하는 기능 또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도록 촉진하고 전보적 손해배상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을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인데요. 보통법에 근거해 대다수의 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94년 맥도널드 커피 소송입니다. 스텔라 리벡이라는 할머니가 맥도널드에서 파는 커피를 마시다 쏟아 심하게 데여 소송을 걸었는데요. 처음에는 맥도널드 측이 스텔라의 잘못이라며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실제로 스텔라가 신체의 6% 이상 3도 화상을 입었고 커피의 뜨거움으로 인한 이전 피해자가 700여 명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대법원 맥도널드 측에 최종 6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27년 전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총 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이 중 징벌적 배상액은 30만 달러에 달합니다. 영미법을 따르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 징벌적 배상 제도가 없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2011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갑질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실제 피해 최대 3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2018년 기준 환경보건법 개정까지 약 10개의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로 청구된 경우는 매우 적고 그나마도 청구가 인용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여전히 치열한데요. 찬성 측은 피해자의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가해자의 행위 악성에 대해 강력한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기업 등 갑의 위치에 있는 자에 대한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데요. 반대 측은 기업 운영 리스크, 무차별적인 소송 전,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 희석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형 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함에도 여전히 배상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제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선적으로 도입해야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본래 목적한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적절한 운영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토마토픽이었습니다.